QGIS에 대한 디지털 직무 능력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물산업부문 공통 업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초 직무 능력 평가 폴더로 들어옵니다. QGIS는 3.1 폴더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셋을 다운받습니다. 프로그램 설치하는 사이트 위치 주소는 안에 들어가시면 한글 파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무료 버전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습니다. 설치 후에 QGIS를 실행을 하면은 첫 화면에 왼쪽에는 레이어 창이 나오고 가운데는 최근 사용한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작업에 앞서 위쪽 메뉴 툴바에 플러그인을 눌러서 플러그인 설치, 관리 및 설치로 들어갑니다. 플러그인 창이 열리면은 TMS 라고 치시면은 여기 TMS for Korea라는 플러그인이 나옵니다. 이거를 설치합니다. TMS for Korea는 위성 지도를 가지고 오는 서드 파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플러그인을 설치하면은 메뉴 툴바에 웹 TMS for Korea라고 아이콘이 생깁니다. 여기서 카카오 맵과 네이버 맵 그리고 V월드 맵을 레이어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V월드 맵을 클릭합니다. 불러온 것을 볼 수 있고요. 일단 잘 불러왔으면은 다시 왼쪽 레이어 창에서 마이너스를 누르시면은 제거가 됩니다. 데이터셋 파일에 있는 레이어 파일을 QGIS의 레이어 창에 옮기는 걸로 처음 시작을 하겠습니다. 번호 순서대로 드래그인 드랍으로 갖고 오시면 되는데요. 레이어 실행 파일은 쉐이프라고 SHP라고 되어 있는 쉐이프 파일과 CAD에서 전환된 DXF 파일을 두 가지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참고로 쉐이프 파일에 같이 있는 여러 가지 파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DBF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보시면요. 우클릭으로 연결 프로그램에서 엑셀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엑셀로 열어보시면은 GIS 쉐이프 파일에 속성 값이 들어 있습니다. 주소라든지 토지대장, 지번, 지목, 그리고 토지 소유주까지 법인, 국유지, 사유지 등의 소유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F 파일을 닫으시고요. 순서대로 드래그인 드랍을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기존 상수관로 SHP 파일을 놓고요. 두 번째로는 02_1 계획관리 노선을 놓습니다. 계획관리 노선은 DXF 파일로 CAD에서 전환된 파일이며 선 같은 경우에는 라인 스트림이라는 형식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레이어 추가를 누르시면은 오른쪽에 물음표가 나오는데 이거는 좌표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음표를 누르시면은 좌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5186이 안 보이시면은 5186이라고 누르시면은 아마 밑에 창에서 뜰 겁니다. EPSG 5186을 누르시고요. 편의상 사전의 데이터셋 파일에 좌표를 파일명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좌표를 불러오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02_2 터프하기 면적 해치를 클릭합니다. 이거는 선이 아니라 해치를 DXF 파일로 전하는 거라서 폴리곤 형식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레이어 추가를 누르고요. 같은 방식으로
5186 좌표를 선택합니다. 순차적으로 03번 지적도, 그리고 04번 계획개발 월암택지, 05번 개발계획 공원개발계획, 같은 방법으로 파일을 불러와서 좌표를 선택합니다. (12번) 파일은 TIF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불러옵니다. TIF 파일은 이미지 파일에 위치 정보가 들어간 파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어를 다 불러왔습니다. 레이어를 불러오게 되면은 가장 상단에 있는 개발계획 호수라고 되어 있는 12번 파일이 가장 레이어층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존 상수관로가 가장 밑에 있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전에 우선순위를 번호로 적어놨습니다. 이거를 가장 01번을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올려놓습니다. 불러온 순의 역순으로 순서를 맞춰봅니다. 번호 순서대로 레이어가 올려져 있습니다. 레이어가 많으니까는 저희가 그룹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존 상수관로하고 텁하기는 같은 종류로서 3개를 Shift로 클릭해 놓고 그룹 추가라고 위에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하나의 그룹으로 됩니다. 여기다가 상수관로라고 쓰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도는 하나의 파일이라서 그냥 두고요. 개발계획 이 3개 파일을 다시 그룹핑을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도 같은 방법으로 그룹핑을 하겠습니다. (12번) 레이어는 개발계획으로서 위쪽 개발계획 그룹핑 안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그룹핑이 됐고요. 마지막에 위성지도를 집어넣겠습니다. TMS4 코리아로 들어가서 Vworld 맵 하이브리드를 클릭합니다. 위성지도까지 들어왔는데 위성지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레이어를 꺼보겠습니다. 왼쪽에 체크 모양을 클릭하시면 레이어가 꺼졌다 켜졌다 하고요. 창을 크게 해서 보면은 색깔이 너무 진해서 시인성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Vworld 맵에 우클릭을 밑에 Vworld 하이브리드에 우클릭을 클릭하고요.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속성은 레이어의 색상이라든지 투명도, 문자 등의 정보값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좌표값도 여기서 모든 레이어의 속성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 수준 불투명도를 60%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상수관로 그룹핑을 켜보겠습니다. 레이어가 너무 얇아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존 상수관로 레이어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건 끄고요. 기존 상수관로 레이어에 우클릭을 누르시고 속성값으로 들어갑니다. 심볼과 라벨이 있습니다. 라벨은
속성값에 있는 값을 문자로 표현하기 위한 명령어고요. 심볼은 레이어의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성 테이블을 한번 들어가 보실 텐데요. 레이어의 우클릭을 누르고 속성 테이블 열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거나 오른쪽 상단에 여기 누르시면 속성 테이블 열기가 있습니다. 단축키가 F6입니다. F6을 누르면은 속성 테이블로 들어갑니다. 이 GIS 값에는 어떤 속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적도를 키고요. 지적도에 우클릭해서 속성 테이블 열기 해 보시면은 지적도의 경우에는 A2에 돔까지 행정구역이 나와 있고요. A5열에 지번이 나와 있고 A6에는 지목하고 합쳐진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8에는 토지 소유자가 나와 있습니다. 쭉 가시면은 A22번은 해당 필지의 면적을 뜻합니다. 이런 부분은 VWorld에서 자료를 다운받을 때 각각의 코드명이 해설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코드명이 안 나와 있는 거는 챗GPT라든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해당 컬럼의 속성 값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를 지우고요. 기존 상수 관로를 다시 들어와서 속성을 누릅니다. 심볼을 바꿔보겠습니다. 심볼에 단일 심볼로 하고요. 라인에 지금 현재 붉은색 개똥으로 되어 있는데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선을 두 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밑에 깔리는 선은 지금 현재 빨간색인데 흰색으로 바꾸고요. 확인을 누르고요. 색상에서 그리고 획은 2mm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기존 라인이기 때문에 검정색 그대로 쓰고요. 획 넓이는 1mm로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관로 표현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 관로 노선을 우클릭을 누르고 속성을 누릅니다. 내장 심볼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DXF 파일의 선 스타일을 그대로 갖고 온 거고요. 이거를 QGIS의 심볼 형태로 스타일로 바꿔보겠습니다. 단일 심볼로 누르고요. 같은 방식으로 이거는 바탕은 흰색,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선을 하나 추가해서 이 밑에 깔리는 선은 흰색으로 두고요. 두께는 동일하게 2mm로 하겠습니다. 위의 선은 빨간색, 계획관로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하고 두께는 1mm. 획 스타일, 즉 선 스타일은 점선으로 표기하겠습니다. 기존 관로와 계획 관로 선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텁하기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걸 키고 기존 상수 관로를 삭제하면은 그리고 속성 값에서 단일 심볼로 하고요. 색상을 빨간색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계획관로도 같이 끄겠습니다. 선도 빨간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거는 선이 아니라 면적입니다. 폴리곤으로 되어 있어서 텁하기 면적, 즉 기존 관로선을 양옆으로 1m씩 옵셋해서 폐압된 도형을 DXF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불러온 겁니다. 일단 상수 관로에 대한 레이어 표현이 완료가 됐고요. 두 번째는 지적도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적도를 켜시고요. 마찬가지로 우클릭을 누르시고 속성 값으로 들어갑니다.
속성값으로 들어와서 심볼을 단일 심볼이 아닌 분류값을 넣습니다. 분류값을 넣고요. 처음에 지적도 확인할 때 A8열이 토지 소유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값에다가 A8을 누르고요. 밑에 분류를 집어넣습니다. 분류를 클릭하면은 소유자별로 색깔이 바뀝니다. 적용을 눌러봅니다. 적용을 눌러보면 색상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분류값으로 레이어 스타일을 바꾸게 되면 앞에 세모 모양이 생깁니다. 이걸 눌러보시면은 각각의 속성값별로 레이어를 켰다 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국유지나 군유지, 그리고 시도유지, 국공유지의 관로 계획을 구분하기 위해서 개인, 그리고 기타 법인, 기타 단체 법인, 외국인, 종교단체, 종중 등을 레이어를 꺼봅니다. 계획관로 노선과 기존 상수관로를 켰을 때 이 도형들이 겹치는 부분은 국유지에 해당이 되며, 만약에 해치가 없는 부분은 사유지이므로 토지 매수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쉽게 설계할 때 토지 침범 여부를 좀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정 레이어가 너무 진해서 시인성이 보기가 안 좋으면 우클릭 눌러서 속성값으로 들어갑니다. 심벌에서 이 심벌을 클릭합니다. 심벌 설정에서 불투명도로 60을 놓겠습니다. 확인. 투명도가 늘어나면서 바탕에 위성 지도가 같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발 계획도 월암 택지의 경우에는 보라색으로 겹쳐져 있고요. 공원 계획, 개발 계획 05번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QGIS 속성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속성 값으로 들어와서 내장 심볼이 아닌 단일 심볼로 하고 불투명도는 60을 넣겠습니다. 대군산 계획도 마찬가지로 내장 심볼이 아닌 단일 심볼로 하고요. 불투명도는 60으로 넣겠습니다. 훨씬 이전보다 보기가 좋은데요. 그리고 월암 택지도 불투명도로 60을 넣겠습니다. 개발계획 호수공원은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인데요. 좌표만 맞으면 이미지 파일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개발계획 호수공원은 저희가 CF 파일이나 도면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을 오려서 스케일대로 좀 튀긴 다음에 집어넣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국토계획도 같은 방식으로 도로구역, 소하천, 개발계획, 도시지역 등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할 때 또 주요한 부분이 우리 관로계획 노선과 개발제한구역, GB지역이죠. GB지역이 중복되는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른 레이어는 끄고 이 개발제한구역과 계획관로가 간섭되는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사전에 과업 초기에 파악하게 되면 관로 노선 선정이라든지 그리고 인허가, 소요기간, 사업 전체 기간을 계획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가 있고요. 개발 계획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개발 계획을 경기도라든지 해당 지자체에서 취합해서 한꺼번에 변경이 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역공정으로 공정계획을 짜면 됩니다. 끄고요. 그리고 국토계획의 소하천 계획을 켜봅니다.
우클릭해서요. 데이터 속성 테이블로 들어가 보시면은 ALIAS에 소하천명이 있습니다. 도면을 만들 때 소하천이 표현됐으면 좋겠다. 그럼 마찬가지로 속성 값에서 라벨에 단일 라벨을 누르시고요. 요거는 단일 라벨로 하면은 속성 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값에 하천명이 들어가 있는 ALIS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크기는 10으로 하고요. 버퍼는 바탕에 나오는 그 글자의 바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누르시고 클릭을 누르시면은 수하천명이 각각에 나옵니다. 행정구역을 클릭해 봅니다. 행정구역은 면 색깔은 아예 안 나오게 하고 이 외곽선만 1.3선으로 표현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우클릭을 누르고 속성을 누릅니다. 그리고 심벌은 이것도 바탕은 흰색으로 두고요. 클릭해서 단순 채우기 밑에 있는 부분은 색상 채우기를 흰색을 클릭하시고 채우기의 색상은 흰색이 아니라 면 색깔은 채우기가 아닌 블러시 없음을 체크하면은 색깔이 안 나오고요. 다만 이제 획 같은 경우에는 외곽선이기 때문에 흰색을 클릭하고 획 넓이는 2mm를 두겠습니다. 획 스타일은 실선으로 두고요. 그리고 위에 거는 채우기 스타일은 없음을 쓰고요. 획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두고요. 두께는 1mm. 지하체 경계선이기 때문에 1.3선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누르시면은 행정구역 경계선이 나옵니다. 지자체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속성값을 누르고요. 라벨로 들어갑니다. 라벨로 들어가서 단일 라벨을 선택하고요. 값은 지자체명이 있는 네임을 클릭합니다. 텍스트는 지금 10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15포인트로 바꾸고요. 텍스트가 잘 보이기 위해서 텍스트 버퍼 그리기를 그리고 적용을 눌러봅니다. 해당 지자체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CAD에서 도면을 그리는 것보다 각종 공공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집어넣게 되면은 표현 스타일만 바꾸게 되면 훨씬 더 보기 좋은 도면을 작성할 수가 있고요. 도면 작성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GIS 토지에 대한 분석을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GIS 도면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드렸고요. 두 번째는 각종 지적에 따른 간섭 검토를 레이어를 컸다 꼈다 하면서 파악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툴박스를 키겠습니다. 툴박스를 키고요. 저희 터파기 면적에 해당되는 필지별로 면적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거를 한번 산정해 보겠습니다. 계획 노선은 끄고요. 터파기 면적을 그리고 지정 레이어를 키겠습니다. 지정 레이어는 전부 다 키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중첩되는 면적의 레이어를 발췌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공간 툴박스에서 벡터 중첩이라는 명령에 들어갑니다. 교차 영역이나 교차 영역 다중 둘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레이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교차 영역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 레이어는 터파기 면적으로 하고요. 중첩 레이어는 지적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터파기 면적과 지적도 간에 중첩되는 면적을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눌러 보겠습니다. 닫기를 누르고요. 왼쪽에 교차 영역이라는 레이어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가장 위쪽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이거는 오른쪽에 진해 모양의 마크가 있는데요. 이거는 임시 파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 PC에
레이어로 저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캐시에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고요. 이걸 한번 F6을 눌러서 속성값을 보겠습니다. 속성값을 보니까는 레이어 스페이스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기존에 지적에 있는 레이어 정보 두 개가 합쳐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레이어하고 텍스트까지는 제가 필요로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컬럼은 삭제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편집 모드라고 있습니다. 편집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필드 삭제가 있습니다. 필드 삭제에서 레이어에서 텍스트까지 Shift를 눌러서 하나하나 체크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은 삭제가 됐습니다. 기타 불필요한 부분을 A9에서 21까지 삭제하겠습니다. (23도) 삭제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은 중천 면적이 나타났고요. A22는 해당 필지의 전체 면적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레이어가 잘려져 있기 때문에 레이어의 면적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잘린 면적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현재 편집 모드로 연필 모양이 다 되어 있을 때는 저희가 편집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면 필드 계산기 열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은 그리고 새로운 필드 생성 그리고 필드 이름은 편입 면적이라고 쓰겠습니다. 산출 필드 유형은 십진수, 실수라고 적겠습니다. 어떤 명령을 할 건지는 도형에서 $area로 면적 산출에 따른 코드명인데요. 이 함수는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피처의 면적을 반환합니다. 피처의 면적을 산정해 준다는 거죠. 이거를 클릭하고요.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고 있습니다. 편입 면적이 나왔습니다. 1번 행의 편입 면적은 전체 면적은 108제곱미터인데 편입 면적은 5.94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작업이 다 됐기 때문에 연필 모양을 클릭하고 저장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다 된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 임시 레이어에 우클릭을 누르고 내보내기, 피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포맷은 shape 파일로 하고요. 파일 위치는 데이터셋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을 누르고요. 13 편입 면적이라고 이름을 짓고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좌표를 확인하고요. 윈도우 949 저장된 파일을 지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13 편입 면적이 생성됐습니다. 교차 영역은 임시 파일이니까 제외하겠습니다. 13 편입 면적 폴더로 가세요. 편입 면적 생성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dbf 파일을 우클릭을 통해서 엑셀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체 면적과 편입 면적 등을 저희가 산정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닫고요. 다시 QGIS로 넘어오겠습니다. 그 활용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단편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됐다고 하면은 레이어를 다 키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고
부서명 언더바 팀명 언더바 직위 언더바 성명을 쓰시고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이 파일을 디다스에 QGIS의 자기평가 결과에 업로드하면은 평가가 완료가 됩니다. 디지털 기초 직무 능력 평가에서 평가 대상 리스트를 들어가서 해당 부분에 완료라고 하면은 평가가 완료가 됩니다. 평가는 완료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도면을 작성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 작성 방법은 프로젝트에서 새 인쇄 조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계획 평면도라고 이름을 짓고 확인을 누르면은 조판 창이 나옵니다. 현재 작성된 부분은 모델링을 좀 할 수 있는데요. 작성된 부분에 맵 위에 항목 추가에 맵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아이콘이 십자가 모양으로 되면은 원하는 위치에 그려서 드래그해서 눌러 놓으시면은 지도가 렌더링이 됩니다. 이거는 CAD에서 배치 파일, 즉 출력하는 그 시트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항목 선택 이동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 모델의 바깥 영역, 출력 영역이고 그 바로 밑에 항목 콘텐츠 이동이라고 있는 부분은 지도 영역, 모델 영역으로 누르면은 지도가 확대되고 위치가 이동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QGIS를 클릭하고 모델 영역으로 들어가서요. 여기서 지적도를 꺼보겠습니다. 지적도를 꺼보고요. 여기 개발 지역과의 간섭 여부에 대해서 발주처에 보고한다고 가정했을 때 QGIS에 좀 전에 설명드린 부분을 클릭하고 빨간색 계획관로가 개발 지역 바깥으로 계획됐음을 발주처한테 정확하게 표현해서 보여줄 수가 있고요. 도면화를 작성하기 위해서 일단 지도 항목에 라벨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박스를 그리고요. 오른쪽에 계획 평면도라고 작성하겠습니다. 문자 정렬은 가운데 그리고 수직 가운데 클릭하고요. 문자 모양은 크기를 20 정도, 25 정도로 맞춰 보겠습니다. 배경은 흰색으로 하고요. 프레임, 외곽선은
1mm 정도로 잡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목 추가해서 축척 막대를 클릭하고 드래그 하면 축척이 들어오고요. 마찬가지로 방위 기호도 클릭해서 방위 기호가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구간에 마커를 추가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크기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범례 추가를 눌러보겠습니다. 범례 추가를 해보면은 많은 문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는 기존 관로하고 계획 관로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측에 창을 보시면은 자동 업데이트를 끄고요. 제가 필요로 하는 레이어만 발췌해 보겠습니다. 불필요한 레이어는 선택을 하고 마이너스를 넣게 되면 삭제가 됩니다. 이것도 마이너스를 넣게 되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그룹에 있는 거에서 상수관로, 기존 상수관로하고 계획관로만 이 그룹 바깥으로 빼고요. 그룹은 마이너스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정되는 거는 이 안에서만 변경이 되지 모델에서의 레이어명은 그대로 갑니다. 여기 레이어를 두고 범례선의 항목들 제거 옆에 속성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속성 편집을 누르시면은 숫자는 지워버리고요. 기존 상수관로라고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밑에 것도 연필 모양을 클릭하시면은 계획관로 그리고 한 칸 띄어서 나머지 글은 지워버리겠습니다. 다시 원래 위치로 가려면은 항목 속성 밑에 세모 모양을 돌아가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범례가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범례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배치는 이 레이어 모양은 오른쪽에다 두고 레이어의 이름을 왼쪽에다 두겠습니다. 내용에 맞게 크기를 조정하고요. 프레임을 외곽선을 잡겠습니다. 화살표, 노드 항목 추가, 속성 테이블도 불러와서 저희가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만 표현해서 편집이 가능합니다. 표고 단면이라든지 만약에 도면이 완료가 되었다면은 조판 레이어로 와서 위쪽에 항목들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잠금 표시를 누르시면은 나중에 이 모델 영역에서 편집을 하더라도 이 그림은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도면을 수십 장, 수백 장을 하나의 파일로 작업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른 위치에 아니면 다른 목적의 도면을 뽑고 싶으면은 템플릿 페이지 추가라든지 조판 새 조판을 눌러도 되고요. 이 조판 안에 페이지를 추가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파일을 완료가 됐으면은 이런 부분을 잠궈서 모델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도록 계속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CAD나 다른 프로그램하고
비교했을 때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빠르고요. 스케일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문자 폰트가 이 종이 사이즈에 맞게 움직이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보기도 이 해상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도면이 완료가 됐다고 하면은 이미지나 PDF 아니면은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목적으로 도면 작업이 가능합니다. QGIS의 특징은 직접 도면을 그리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조립식으로만 해서 놓게 되면은 도면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엔지니어링적인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QGIS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